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건강의 개념 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 생각나세요? WHO 생각나셔야 돼. WHO가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앞에 부분은 기억하지 말자. 뭐 아프지 않고 어쩌고 이런 건 기억하지 않는데, 뒤에 부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적. 얘기해 주세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죠? 그래서 요 신체적 건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결국 뭐예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생활개념이에요. 생활개념.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해야 돼.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신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개념이죠? 예? 무슨 개념이죠? 신체 개념이죠. 신체 개념. 그렇죠? 근데 신체와 정신 두 개가 다 건강해야 돼. 무슨 개념? 심신 개념이에요. 심신 개념. 그래서 흐름이 신체 개념이 먼저 시작됐다가 심신 개념으로 갔다가 생활 개념으로 갔구나. 이것까지도 외워두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신체, 심신, 생활 개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이게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학자들이 제시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책은 3쪽이고요. 거기 48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WHO에서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래서 신체적인 안녕은 뭐야? 뜻이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안 읽어드려도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정신적 안녕, 이런 거를 정신적 안녕이라고 하는구나. 자, 사회적 안녕, 요게 이제 기출문제로 좀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자, 사회적 안녕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회적인 역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야.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네, 물론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앉아는 있잖아.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안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그러면 너는 사회적으로 안녕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입니다. 98년에 영적인 개념이 추가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어. 이제 영적인 안녕, 여기 제시된 바 있었는데 말도 안 돼라고 해서 총에서 인준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에는 한때 추가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문제 자체가 약간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흥분해갖고 이 문제는 문제답지 않습니다 하고 흥분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이분은 아직 모르나 보다 라고 답만 정확히 써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안녕이 추가된 적이 있다고 어떤 교수는 착각했구나. 이것까지 외워두시면 돼. 왜냐면 시험 문제 영적 안녕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문제 나왔다면 제가 뭐라고 말을 그냥 무시하는데 또 최근에 문제 나온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그 다음은 무슨 개념이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개념? 영적인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최근 문제 또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안녕은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안녕은요. 그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욕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욕구, 또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 솔직히 그거 있어요. 자, 그리고 절대자와의 사랑을 주고받는데 이때 절대자는 누구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있다 없다야. 그래서 종교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야. 근데 내가 종교가 없어? 그럼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틀어진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는지 알아요? 그럼 모르잖아. 모르면 전부 다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 이제 들어갈게요. 자, 버나드, 이 사람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버나드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B 갖고 얘기하자. 자, B, 이거 별로 안 이쁩니다. 이거 별로 안 이뻐요. 위, 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이쁘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면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버나드입니다. 항상성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던입니다.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어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쪽, 오른쪽으로 할수록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할수록 불건강. 그래서 이걸 연속선 개념을 제시했어.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불건강할 수도 있고 불건강하고 그다가 또 다시 건강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연속선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연속선 개념. 그러면 이거는 동적일까요? 정적일까요? 동적인,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개념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연속성 개념, 그러면 요거의 반대. 잠깐만 볼게요. 요거의 반대는 불연속. 맞죠? 그리고 동적인 개념의 반대는 정적. 그럼 불연속적이고 정적인 개념의 대표적인 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WHO가. 왜? WHO는 딱 이래야 된다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WHO는 불연속 개념이고 정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야? 던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WHO 하면은 던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윌리. 자, 이 사람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를 우리 건강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 아, 잘 적응. 이게 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저리스트는 자, 거기 보시면 내부 제 기관의 조화 통일이 유지된 상태. 아, 그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잘 통일을 이루어, 잘 조화를 이루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저리스트입니다. 그다음에 클락. 이분은 나중에 역학에서도 볼 거거든요. 병인, 환경, 숙주의 3원론을 제시했다. 이 사람도 그림까지 그렸죠. 그림 어떻게 그렸냐면, 자, 요거 뭐예요? 환경. 자, 요거 뭐예요? 병인. 요거는 뭐예요? 네, 숙주. 그래서 요 세 개의 관계를 제시하는 사람이 클락입니다. 요것도 외워두신 게 나중에 역학에서 보긴 볼 겁니다. 네, 윌손. 자, 윌손은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환자예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건강해 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윌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왈스입니다. 자, 왈스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이상한 환경이 왔어. 그래도 내가 내 기능을 발휘해. 그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본 겁니다. 예, 왈스입니다. 어떻게 외우지?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버나드, 던, 윌리, 왈스, 윌손, W가 3개네요. 윌리, 윌손, 그 다음에 왈스, 클락.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뒤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앤더슨이라는 사람. 근데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혹시라도 요게 나올까봐. 근데 이 사람은 요거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체크포인트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요거 말고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앤더슨의 건강의 분류. 그래서 1도부터 5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도는 최고 수준의 건강이에요. 최고 수준의 건강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아침부터 활기차고 싱싱하게, 말이 좀 이상하네, 효과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기운을 온종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 마치 꼭 꽂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분이 1도입니다. 자, 2도는 자, 병이 없고 기능장애를 가져오거나 결함을 찾아낼 수 없어.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환희를 느끼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2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2도일 것 같아요. 느낌에. 3도는 정상적인 범위에 들면서 병이 없어요. 그렇지만 밑에 활동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적인 생활력과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온몸이 기운이 쫙 빠지는 거. 이거를 3도라고 하는 거죠. 4도는 만성 감염증을 갖고 있대. 예를 들어서 관절염,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 이런 것도 갖고 있을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각자의 생활력이 낮아진 데다가 심리적인 부담까지 있어. 네, 이거를 우리 4도라고 하는 거고요. 5도는 확실히 병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5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외울까? 너무 시간적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1도부터 5도까지 건강한 사람하고 불건강을 딱 구분하자면 몇 도까지 건강하다고 보실래요? 몇 도까지?
3도까지는 건강한 걸로 보셔야 돼. 그리고 4도, 5도부터는 조금 불건강한 거.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눠 놓는 것도 괜찮아. 그치? 하여튼 요겁니다. 그 다음에 앤더슨 모형. 저 옆에 요거 때문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앤더슨이. 자, 앤더슨은 3가지 요인을 제시해요. 소인 요인. 두 번째가 가능 요인. 세 번째가 필요 요인.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소가 필요 이렇게 외워라 했습니다. 소가 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인 요인은 뭐고 가능 요인은 뭐고 필요 요인은 뭔데요? 네, 당연히 외우셔야 돼. 소인 요인은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를 소인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 성, 연령, 교육 수준, 뭐 지식,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소인 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과학적 변수 보이실 겁니다. 사회구조적 변수 보이실 거고 개인의 건강, 믿음 그러니까 지식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 3개 중에 자 우리 의료인이 그러니까 보건의료인이 이 사람의 이 3개 중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의료인, 보건의료인이 요 3개 중에 이거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네, 3번째 개인 건강 믿음이에요. 이거를 변화시킬 수 나머지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 연령 이거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인 요인에 요 개인의 건강 믿음만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 3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 요인입니다. 자, 가능 요인은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파 병원에 가는 거 가능하게 만드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말 그대로 자원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 그러면 자원에는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은 말 그대로 소득, 재산,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의료급여도 있겠네. 예, 맞아요. 의료급여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자원은 이런 거죠. 뭐 우리 동네에 큰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지역사회 자원을 가능 요인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 필요 요인입니다. 자, 필요 요인은 자 보시면 상병의 존재나 상병 발생을 인지하는 것. 결국 이용상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요 3개 중에서 소가 필요 중에서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하는 요인 3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요인 필요 요인이 가장 커요. 예, 필요 요인 때문에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필요 요인은 뭐가 있는데요? 자, 1번에 환자가 느끼는 피로 원투입니다. 의학적인 의사가 당신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학적 필요 니드 요거예요. 결국 원투 니드 요게 가장 내가 병원에 찾아가게끔 하는 큰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돼. 자, 소가 필요 외우시고 각각이 뭔지를 뜻하는 것도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